네, 안녕하세요. 2024 편입나우 생생 인터뷰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인터뷰는요, 최고의 담임 선생님만을 모셨습니다. 대전 캠퍼스 한상일 대리님 모셨고요. 그리고 일산 캠퍼스 황수연 대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한상일 대리님은 우리 구면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째 대전에서 서울로 학생들을 상경시키고 있는 한상일 대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편입 종합반 일산 캠퍼스에서 담임 활동을 하고 있는 황수현 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전과 일산을 대표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 초면이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MBTI가 두 분 다 E로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두 분 다 품절남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분 다 편입생 출신이라고 하세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친구들한테,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생생한 팁들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시작한 학생은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테고요. 하반기에 시작한 학생은 문제풀이를 좀 끝내고 응용문제까지 풀이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상일 대리님은 인문계를 대표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황수연 대리님 자연계 대표해서 오셨는데 각 영역별로 이 시기별로 맞는 팁이 있을지 전략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편입시험이 반년 정도 남은 시점으로 9월 기출문제 풀이 도입 전에는 탄탄히 베이스를 다지셔야 합니다. 상반기에 시작한 학생은 빈추도 높은 단어, 문법, 이론, 기본적인 구문 독해 등이 끝난 상황인데요. 문법과 어휘 등은 모의고사, 수업자료, 기출 1단계 교재 등 최대한 많은 문제를 틀리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한 주 정도 시간을 주신 뒤에 다시 또 푸신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찾고 내푸셔야 합니다. 독해와 논리는 비교적 난이도 높은 질문들을 푸시면서 어려운 질문을 해결하고 도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김영편이 교재 중에는 기출 2단계 독해와 논리 등이 문제풀이에 제일 적합합니다. 또 어휘는 국민어휘교재 MVP 볼륨 1의 동의어와 볼륨 2 표제어를 병행하여 다양하고 지역적인 편입영어 단어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이때 열심히 외우고 까먹어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많은데 단어가 워낙 어려워 휘발성이 강한 거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머릿속으로 넣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하반기 시작한 학생들은 문법 기출 1단계 교재를 풀면서 열심히 공부한 문법 이론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고 다양한 문제들 접하면서 응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비교적 쉬운 질문들로 독해를 공부해야 하기에 어려운 독해 논리 문제를 접하면서 독해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풀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고 답지를 통해 문장을 비교해가며 올바른 해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한 어려운 편입영어 단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한 번에 해결하겠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단어를 외우며 다양한 뜻과 품사도 잘 인지하시면 괜찮습니다. 편입영어 파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9월 이후 본격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법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 특성상 영어와 수학을 함께 해야 하는 부담감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을 마지막으로 단어와 문법을 점검하는 시기로 잡고 단어, 문법 각각 1시간씩 꾸준히 암기를 시켜서 2달 동안 총 60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입 영어 메인에 해당하는 독해, 논리를 위한 기본기, 단어, 문법을 잘 잡는 것이 자연계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 수학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자연계 학생들은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다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영 편입 종합반 수학 커리큘럼을 따라가 보면 상반기에 시작할 경우 다변수 미적분 파트를, 하반기에 시작할 경우 선형대수 진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치열하게 올 여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나가고 있는 진도에 대한 성취도가 아니라 그동안 배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복습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배워나가는 부분은 한 번의 수업으로 100%에 가깝게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 후에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하고 추가 자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캠퍼스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일 수업, 당일 복습이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쏟게 되어 이전에 나갔던 진도에
대하여 다시 꺼내보거나 주기적으로 암기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7월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미분, 적분, 선형대수 일부가 나왔는데요. 제가 맡은 반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선형대수보다 미분, 적분처럼 수업을 나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간 영역에서 계산 실수를 하거나 공식을 까먹거나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점수대가 내려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다변수를 나가고 있다면 미분, 적분, 선대를, 또 선형대수를 나가고 있다면 미분, 적분 파트를 꾸준히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최소 하루 1시간씩 이전 파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상일 대리님께서는 틀려도 되니까 많이 풀어보고 익혀야 된다. 기출문제의 정확성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수연 대리님은 복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복습을 꼭 하루에 1시간씩은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일 대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기출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기출문제 얼마나 풀어야 할까요? 기출은 다다익선, 푸는 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통으로 9월에 기출풀이에 돌입하는데요. 선임영어라는 큰 틀 안에 학교별로 과목별 비중, 시간, 유형이 다양하니까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대는 독해 문제가 100%나 나오는데요. 독해에 강점을 지닌 학생들에게는 인하대가 유리하겠죠? 반대로 독해보다 문법에 강점인 학생들은 인하대를 피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학교들, 대표적으로 단국대, 명지대, 한성대들을 시작으로 9월, 10월 동안 인서울 상위권 학교들을 난이도별로 1년치씩은 풀어야 합니다. 다양하게 푸는 이유는 11월부터 집중할 학교들을 정하기 위해서예요. 편입의 특성상 학교별로 시험을 진행하니까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12개에서 16개 나한테 맞는 학교를 9에서 10월에 한 개씩 풀어보면 찾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실제로 저희 대전 캠퍼스 합격생 중에 3월부터 9월까지 모고 점수가 50점 미친 학생이 많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성적을 60점 이상까지 10월, 11월에 찍기 시작을 했고, 다른 기출들은 60점에서 70점 정도 나왔으나 숙명여대만 80점이 꾸준히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학교를 찾아내어 결국 모집인원 1명인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최초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정한 이후 11월, 12월은 학교별 3년치씩 기출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24년 대비 기출문제들은 시험 직전에 푸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 최신 기출 먼저 푸시지 마시고 22년, 23년, 24년 순으로 기출을 푸시면 됩니다. 상반기 시작 학생은 기출 외 공부 시간은 어려운 논리, 독해 영역에 집중하여 많은 문제를 틀리시면 되시고요. 하반기 시작 학생은 기출의 공부 시간은 단어 암기에 큰 시간을 투자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특히 볼륨원 동요 암기도 꼭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상일 대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많이 풀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학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수연 대리님 이 정도로 좋은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수연 대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영어의 경우 9월부터는 본격적인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서를 쓰고자 하는 대학들을 선별하고 각 학교별로 3개년치의 기출을 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후 추가적인 문제들은 원서를 쓰지 않는 학교들 중 최근 기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주력으로 하는 학교들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기출을 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입 문제들을 학교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반에서는 과목별, 학교별로 특강을 활용하여 학생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교수님들께 전달하고 있고요. 시험을 보러 가기 전까지 각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편입수학은 진도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8월, 9월의 경우 다변수 미적분을 나가고 있고 공학수학 파트를 들어가기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반영할 수가 없고 배치 상담에서도 학생의 점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8월, 9월의 기출풀이는 진도로 인해 학교별 특징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고 있는 진도와 그 전에 나간 진도를 충분히 복습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출문제풀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고 본격적으로 기출풀이를 시작하는 10월, 11월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께 꿀팁을 전수합니다. 먼저 꿀팁 첫 번째, 편입 수학의 범위 중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이 되는 학교부터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건대의 기출을 분석해 보면 미분, 적분, 선형대수 절반 정도의 범위가 메인 시험 범위가 됩니다. 거기에 공수 파트는 5분의 1 정도 초반에 해당하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건국대처럼 현재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대학교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입 수학에 있어 기출문제 풀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순서와 양질의 문제, 또한 풀이 방법 등등 합격을 위한 비법은 김영편입 종합반 캠퍼스에서 수학 교수님들께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꿀팁 두 번째. 서로 호환이 되는 학교들은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대학 이름으로 기출을 나누기보다는 유형이 겹치는 학교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남들보다 깊이 있는 문제풀이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성안이라 불리는 최상위 대학교의 문제들은 세종, 이대, 아주대, 경기대 등 학교와 호환이 되는 문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주대 같은 경우는 선형대수가 거의 안 나오고 미적분이 매우 어렵게 나오는 학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적분에 대한 심화 문제를 다뤄볼 수 있어서 상위 대학에 나오는 미적분 파트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대의 경우 선형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선형대수 파트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그만큼 공식 암기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합격에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형대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경기대학교 문제 꼭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기출문제 이렇게는 제발 풀지 말아달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망한다, 큰일 난다,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것도 답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신 기출을 먼저 푼다. 기출문제 풀이는 최소 4년치 정도 풀어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학생들이 종종 발생하는 실수들을 보면은 최신 기출, 올해 기준 24학년도 기출부터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연도 기출 풀이는 역순으로 진행하여 시험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기출을 풀 때마다 오르기에 실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따끈따끈한 24학년도 기출은 아껴두셨다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푸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출을 너무 아끼는 것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출은 점수 올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출은 합격 당락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을 최대한 아끼고 아꼈다가 늦게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끼는 기출은 앞서 말씀드린 최신 기출만 아끼시고 그 외에는 최대한 많이 푸셔야 합니다. 학교별 기출 문제는 문제 수, 시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시험 시간에 맞춰 풀면서 시험 감각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출만큼 점수를 올리기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기출이 20점이나 30점이 나오든 9월부터 풀어주세요. 풀면은 실력이 됩니다. 최대한 많은 기출들을 재물 삼아서 점수 올리시고 최신 기출을 마지막에 풀고 시험을 잘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하는 점수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틀린 문제를 무시하고 문제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던 친구들은 9월에 슬럼프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게 본인의 기출 점수입니다. 모의고사 100분이 높은데 기출만 풀면 50점대가 나와버리니까 멘탈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틀린 걸 복귀하기보다는 원하는 점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문제만 풀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건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점수를 높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르고 틀리는 것들을 찾아내서 다시 틀리지 않게끔 복습하고 다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날 문제만 풀어서는 늘지 않습니다. 틀리는 문제들을 다시 틀리지 않게 만들어야 점수가 오릅니다. 실제 시험은 12월 2주차 주말 1월입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9월과 12월에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계 편입 영어 및 편입 수학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풀 때 최근 기출인 작년도 기출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합니다. 작년 기출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에 가까운 실력을 갖췄을 때 풀어야 확실하게 본인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출문제집을 사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라는 생각으로 최신 기출을 먼저 풀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풀리는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안 풀릴 경우 문제풀이를 멈추고 나중에 풀어보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실전 문제를 100%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앞 질문에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가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을 10개년치를 풀어보는 것보다 최근 기출 문제를 3개년치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학교마다 내는 편입 시험 문제들은 매해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 대학에 나온 문제가 B 대학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대학의 문제를 깊게 푸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개년치 정도를 넓게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후 추가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예전 문제를 푸는 것은 보충의 개념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기출문제 편식을 하지 말아달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으로 11월부터 기명 편입이 배치 상담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1월이라고 하면 별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 같아요. 지금 느끼시기에 학생들의 분위기가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7, 8월이 집중하는 기간으로 학생들이 팍 열심히 공부했는데 워낙 학원에서 9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 준비해야 돼. 저희가 워낙 예방주사를 많이 맞다 보니까 긴장감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에 민감하게 되고 모의고사에 민감하고 내가 맡고 있는 단원 수 몇 점인지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 긴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수연 대리님, 긴장하는 상일 대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또 앞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기출문제 풀이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부터 또 12월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2월부터는 저희가 또 본게임에서 또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학생분들께서 많이 긴장하는 분도 있고 또 슬럼프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최대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편입 공부 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토닥토닥 해주시는 수연 대리님의 말을 듣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긴장하지 말고 남은 여정 한번 해보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편입으로 인생을 바꿨다고 느끼는 선배로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대전 캠퍼스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전은 지방이라 서울과 다르다. 허술하고 커뮤니티에서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는 수준 높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생들의 관리력은 여타 학원에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실제로 7월 모의고사 전국평균 3등을 달성하며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합격 선배가 이를 입증합니다. 대전 캠퍼스는 여러분 합격을 위해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니까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도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세요. 화이팅! 우리의 여정이 편입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실전에서도 여러 학교들을 직접 가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년 혹은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공부 방법과 양질의 문제, 확실한 공부 플랜을
제공하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올해 편입 준비생들 그 간절함이 편입 합격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아직은 아니지만 편입에 관심이 생기거나 도전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김영편입 종합반 캠퍼스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대전 캠퍼스로 가면요, 한상일 대리님이 계시고요. 일산 캠퍼스로 가시면 황수연 대리님이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고민되시면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팁들 가득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마쳐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교수님이나 선생님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입은 김영, 김영편입 편입은 김영 편입.